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알바니아 대 스페인. 자, 우선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큰 결장전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로드리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나초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탈리아 상대로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크로아티아 상대로는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결국에 이제 2대2 무승부를 좀 거뒀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이제 이탈리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단독 1위에 올라서 있고, 이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스페인은 역시 이제 예상대로 굉장히 좀 무난히 1위로 이제 좀 진출을 하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뭐 알바니아가 지금 크로아티아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긴 했어요. 자, 다만 크로아티아와 달리 스페인 상대로는 좀 고전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기동력이 더 좋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 또한 굉장히 좀 뛰어나요. 아무래도 좀 젊은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스페인 상대로는 알바니아가 직전 경기 크로아티아 전처럼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에서 이제 실점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수비도 견고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좀 생각보다 알바니아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위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다만 뭐 스페인이 지금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알바니아와는 체급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전력차 또한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전력차 및 그리고 경기력, 흐름 같은 거를 다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스페인이 전승으로 좀 16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사이드 보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알바니아가 좀 스페인의 수비를 좀 뚫지 못한다는 좀 전제 하에서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 이탈리아. 자, 일단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라시치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인 디마르코가 결정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알바니아 상대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승점이 1점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직전 경기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결국 좀 비게 되면서 사실상 좀 16강 진출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3점으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2위로 16강 진출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탈리아가 이번 경기에서 질 경우 좀 경우의 수에 따라 좀 탈락할 수도 있다. 네, 이 점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이기지 못하면은 탈락이 이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보다 더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비에 좀 집중해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급한 쪽은 크로아티아다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다. 이 점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의 좀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어요. 네.
뭐 가장 뭐 근래에는 뭐 이제 알바니아 상대로도 이제 좀 그런 모습 많이 보였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기동성 또한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초반에 최대한 좀 승부를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탈리아가 더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크로아티아는 좀 만약에 좀 최대한 좀 초반에 좀 승부를 좀 보려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문제는 이탈리아의 수비가 워낙 견고하고 그리고 지금 밸런스 또한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크로아티아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탈리아의 수비를 좀 뚫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탈리아 역시 뭐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진 않지만 HAM2308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2308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에 대한 조합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2308님. 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탈리아의 좀 수비를 좀 뚫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뭐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 못하고 그런 약간 점을 좀 물론 뭐 공격적으로 뭐 나선다고 좀 보기도 많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봅니다. 자, 그래서 승패를 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네, 크로아티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크로아티아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다만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하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네, 어느 반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프렌스는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 경기. 콜롬비아 대 파라과이. 자,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근래 치룬 이제 친선 경기에서 전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는 스페인, 미국, 멕시코 등 강팀들 상대로도 이제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최근 미국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최상의 폼을 보였던 그런 좀 콜롬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무득점일 정도로 골 가뭄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직전 친선 경기에서 파나마 상대로 이제 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일단 무득점 행진은 끄는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친선 경기에 대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파라과이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무득점 행진을 끊었긴 했지만 여전히 좀 전력 대비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자, 그에 반해 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득점력 또한 많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양 팀의 좀 공격력에서의 그런 좀 차이가 많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활용면에서는 지금 콜롬비아가 워낙 좀 더 좋다 보니까 그런 쪽 공격 쪽에서의 좀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말씀드려봐요. 네, 게다가 뭐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개는 물론 뭐 최근 쪽 연계 플레이나 그런 득점계를 만드는 그런 메이킹 능력까지 좀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콜롬비아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콜롬비아가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도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수 방면에서 파라과이에 비해 우세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콜롬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콜롬비아 사이드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전 배당 대비했을 때 네,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콜롬비아 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 코스타리카. 자, 일단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르티넬리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경기력이 많이 내려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친선 경기에서는 여전히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며 좋은 공격 전개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만큼 좀 수비에서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좀 최근에 뭐 멕시코전이었나요? 네, 후반에 갑자기 좀 급격하게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등 많이 좀 나사가 빠진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현재 좀 브라질이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다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브라질이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브라질이 좀 최근 폼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코스타리카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브라질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 좀 함부로 라인을 올렸다가 바로 이제 수비 뒷공간이 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좀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코스타리카가 이번 경기에서 라인을 좀 올리기에는 많이 좀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브라질 뭐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좀 침투나 이런 좀 플레이들이 굉장히 좀 잘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코스타리카의 그런 좀 수비적인 플레이가 강제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제 코스타리카가 라인을 좀 내려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브라질이 코스타리카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양 팀의 좀 전력, 그리고 이제 경기력, 운영력 등 그래도 전부 브라질이 우세하기 때문에 최근 좀 폼이 그래도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브라질이라고 해도 그 이상으로 지금 코스타리카가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브라질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 쪽 보도록 할게요. 브라질 승 보는 경기. 자, 이제 핸디, 네, 1핸디 기준이긴 한데 배당이 좀 근데 많이 낮긴 하죠. 네,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마인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1핸디 기준 마인승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유로와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